안녕하세요, 이플입니다. 제가 벌써 호주 온 지 2달이 되었는데요. 2달 동안 경험했던 거, 느꼈던 점, 워홀로스의 현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겟레디 윗미를 찍어보려고 해요.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건 아니고 요즘에 에너지 소모가 좀 많았었거든요. 날씨도 흐리다 보니까 기분이 꿀꿀한 거예요. 기분 전환을 할 겸 화장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솔직한 점들을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전 영상에서 저의 계획을 짧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어학원을 다니고 어학원이 끝날 무렵쯤에 세컨 비자를 딸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9월 초쯤에 와서 10월 초에 어학원이 끝났어요. 어학원을 다닌 이유가 해외로 혼자 나가는 게 처음이거든요. 해외여행을 간 것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낯설기도 하고 적응을 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도 사귀고 현지 적응을 하려면 어학원 다니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학원을 미리 컨택을 해서 다녔어요. 9월 말쯤 됐을 때 슬슬 세컨 비자가 되는 곳을 알아봤어야 됐어요. 세컨 비자라는 게 무조건 일을 하면 세컨 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편 코드가 있어야 했어요. 포스트 코드라고 하는데 그 포스트 코드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민성 사이트에 잘 나와 있거든요. 우편 번호 코드를 잘 확인하셔서 이제 그쪽 지역에 가서 1차 산업에만 해당되는 곳에서 일을 해야 세컨 비자가 나와요. 88일 동안 일을 해야 1년을 더 살 수 있는 비자예요. 1년만 산다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시간이 빠르게 흐르잖아요. 1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을 살 생각으로 호주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가자마자 바로 세컨 비자를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거죠. 농장은 시즌을 많이 타고 제가 딱 세컨 비자를 딸 때쯤에는 날씨가 엄청 더운 거예요. 근데 공장은 실내에서 하니까 그 시즌도 안 타고 너무 더운 곳에서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잡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초반에 30군데 40군데를 막 넣었어요. 육공장이랑 그리고 세컨이 되는 곳 이렇게 다 넣었었는데 호주에서 첫 잡을 구하니까 이게 연락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계속 시간은 흐르는데 일은 안 구해지고 방세는 내야 되고 그래도 다행히 초기 자금을 조금 여유있게 가져와서 한 달 넘게는 잡을 안 구해도 될 만큼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게 잔고가 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초조하긴 했죠.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브리즈번 세컨 동행 구합니다. 이런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저거를 적어봐야겠다 해서 브리즈번 시티에 살고 있고 세컨 비자를 취득하려고 준비 중인데 혹시 같은 목적이신 분 연락을 주라고 했죠. 그렇게 올렸더니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여자랑 같이 동행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팀을 만들어서 어디 쪽 공장을 돌 것인지 또 렌트카도 알아보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만나서 레주메 돌릴 지역으로 가요. 원래는 그 레주메를 돌리는 그날 공장 3군데만 가자라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3군데를 돌리고 나니까 렌터카를 반납하는 시간까지 조금 남아서 마침 또 한 군데 공장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김에 한 군데를 더 가자 해서 갔었어요. 그래도 저는 공장 직원을 하면 연락이 빨리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순 없겠다 싶어서 또 지원을 막 하다가 또 다른 사이트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알아보다가 백패커 잡보드라는 사이트를 알게 돼요. 거기는 88일 2년차 비자 가능한 일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여기다 싶어서 이제 거기도 또 폭풍으로 지원을 합니다. 농장잡, 공장잡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는 이제 농장 쪽, 돼지 농장이니까 시즌도 많이 안 탈 것 같고 또 숙소도 제공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를 지원을 해요. 그 다음날 거기 지원한 곳에서 연락이 왔고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또 시급은 얼마고 숙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의 그 내용들을 전화로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일삭하기에 메디컬 테스트라고 체력 검사를 봐야 돼요. 체력 검사를 통과를 해야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검사 예약도 잡고 이랬거든요.
예약을 잡고 메디컬 테스트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던 와중에 공장 직원을 같이 갔던 동생이 내가 세컨이 되는 육가공 공장에 지원을 했더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 근데 이제 친구들도 같이 와도 된다고 해서 한번 가봐야겠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캐주얼 잡이고 시급은 어떻게 되고 언제 쉬고 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을 하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주고 내가 언제까지 전화로 답을 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지나고 주말 오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직도 관심이 있니? 라는 연락이었고 난 관심 있고 하고 싶다 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할 거고 몇 시까지 출근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출근 시간이 새벽 4시였고 육가공 공장에서 하는 일은 클리닝 포지션이었어요. 8일 정도 일을 하고 있을 때 공장에서 소세지를 만드는 걸 봤어요. 뭔가 이상한데? 가공된 식품을 만드는 거는 세컨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알아봐야겠다 했더니 그 회사가 우편번호는 맞는데 회사 등록이 미트 프로세싱이 아니라 고기 도매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세컨 비자가 안 나온대요. 세컨을 구하려고 지원을 여러 군데도 해보고 또 시간 내서 공장 직원까지 가고 이랬는데 드디어 세컨 비자가 나오는 공장을 들어갔구나. 이제 여기서 세컨 비자 딸 때까지만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너무 마음이 허탈한 거예요. 이렇게 세컨 비자를 따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가? 그때 진짜 에너지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또 힘들었던 게 육가공 공장을 다니면서 돼지농장 메디컬 예약 날짜가 되어서 보러 가요. 육가공 공장이 안 되니까 여기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제발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디컬 테스트도 열심히 받았지만 결과는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를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다 보고 나서 저한테 문자로 너 차가 있니? 라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제가 차가 없어요. 그래서 난 차가 없지만 렌트를 할 생각이야 라고 했고 그걸 보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차가 없다고 해서 문자 답장이 없는 건가? 차가 있다고 했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농장이든 공장이든 가면 면접 때 물어보더라고요. 일을 구할 때 차가 있는 게 되게 필수겠다. 너무 중요한 요소구나 라는 걸 알았고 메디컬 테스트를 보기 전에도 서류를 보내줘요.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보내줘요. 한국에서 일을 했을 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사실대로 이걸 체크를 해야지 하고 그런 거를 체크를 했거든요. 이제 메디컬 테스트 봤을 때 지금도 아프니? 얼마나 아팠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왠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불합격 이메일을 받았어요. 진짜 그것도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거의 다 된 줄 알았거든요. 이것만 하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구직 활동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자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다시 찾아봐야 되나? 그냥 CT 와서 CT 잡을 하면서 다시 세컨을 알아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또 생기고요. 너무 어두워서 주방으로 왔어요. 여기가 그나마 그래도 불이 2개여서 밝거든요. 아무튼 제가 육가공 공장 다녔을 때 렌트를 먼저 하고 에어비앤비에 이제 살면서 집을 한참 구하고 있는데 그 공장이 세컨이 안 된다는 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복합적으로 겹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끝나면 백패커스 잠깐 들어가서 집을 다시 알아보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시티잡을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침 공장에 같이 갔던 다른 친구가 집 쉐어샘들을 받고 있는데 이야기를 듣고 인스펙션을 잡고 집을 보러 갔어요. 여기 그 집주인분이 카페랑 음식점을 같이 하는데 저한테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집을 구하면 이 근처로 일을 알아볼 거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카페에서 트라이얼을 해볼 생각 있니? 라고 해서 하겠다라고 했고 트라이얼 3시간을 했어요. 너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나 여기서 일을 할래? 라고 해서 지금 일한 지 일주일 됐거든요. 시간표가 일주일마다 나와요. 시간표를 받았는데 제가 진짜 그거 보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첫 주는 주 6일을 했거든요. 하루에 5시간? 이번 주는 딱 이틀밖에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시프트가 이틀로 줄면서 예상치 못하게 쉬게 되었어요. 너무 안 좋게만 생각을 하면 끝도 없이 안 좋게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사로잡히게 되고, 이런 거를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좀 더 영어 공부에 치중을 하고 세컨 비자도 다시 알아보면 또 되고, 세컨잡을 또 구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낙담하지 않으려고요. 작은 게 쌓여갖고 더 크게 저한테 다가오니까 제가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경험도 없었을 뿐더러,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이러면서 재정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